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왜 나만 돈 못 벌까? 쇼츠, 어저께 쇼츠 예고한 대로 어제 만들긴 했는데 올린 건 오늘이긴 한데요. 쇼츠 만든 대로 본영상을 한번 주린이 주태아를 위해서 본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만 잠깐 부자였던 것 같다가 뭐 카드값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은 잔액은 20만원, 30만원, 월급은 뭐 400, 500 받았는데, 400, 500이 맞나요? 평균 월급이? 월급 안 받은 지가 오래돼서. 아무튼, 그런데 이것저것 지출 나가고, 뭐 집세 나가고, 뭐 대출비 나가고 하면은 잔액은 한 달 생활비가 20만원 정도밖에, 30만원밖에 안 남는 이 실정에 속상한 마음에 스레드든 인스타를 키면은 누구는 이걸로 2천만원 벌었다, 누구는 3천만원 벌었다, 누구는 200만원 벌었다, 뭐 번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번 사람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난 사람들은 굳이 인증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 부분이 되게 큰 거예요. 자, 벼락거지.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죠? 갑작스럽게 거지가 된 상태. 그러니까 나는 거지가 된 게 아닌데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남들은 투자로 돈을 벌기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거지가 왜 됐을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ETF. 제가 멤버들한테 얘기하는 코스피 100, 코스피에서 대형주 상위권 100개를 모아놓은 코스피 100 ETF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여기만 놓고 봐도 25년도 6월까지 약 2만 5천원, 6천원 밖에 안 했습니다. 2만 5천원, 6천원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7만 6천원까지 갔었죠? 즉, ETF인데 3배가 오른 겁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은 똑같아요. 월급은 이때도 똑같았고, 이때도 똑같았고, 뭐 조금 올랐어도 여러분 월급은 똑같은데 투자가치 자산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솔직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있거나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왜 나는 마이너스일까? 이런 분들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덜 해서일까요?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할 때마다 안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제가 멤버들한테 늘 얘기하는 성향 차이도 있어요. 뭐 운도 있겠죠. 옛날부터 주식을 한 사람과 최근에 올해 아니면 작년 뭐 말쯤 중순쯤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운일 수도 있겠죠. 저도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으니까요.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제가 그 7만원, 6만원 깨졌을 때 모아라 했지만 아무도 안 모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6만원, 7만원 갈 때도 다시 올라올 때도 9만원 찍었을 때도 그때도 모아라 했지만 안 했죠. 왜요? 방금 얘기한 그런 핑계들 찾고 있느냐고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돈이 없다, 뭐 목돈을 모아야 된다, 뭐 등등등 그런 핑계를 찾다 보니까 매번 타이밍을 놓쳤죠. 그러다 이 핑계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예요. 도저히 포모가 와서 이제는 못 참을 때. 근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도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할 마음이 생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성향을 모르는 상태로 여기다가 바로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할 건데 이 1,000만 원을 한 번에 100% 가까이 아니면 90%, 80% 이걸 한 번에 넣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분할 매수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80%, 90%가 들어갔으니 여기서 살 거는 10%, 20%밖에 안 남은 거죠, 현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타도 상단은 별로 내려가지 않고 비중은 원래 내가 1,000만 원 하려고 했으니까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 결국엔 투자를, 이거 주봉인데 투자를 길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상투를 잡았어요. 근데 길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아까 보여드린 그런 남의 수익이나 남과 비교하는 몹쓸 짓을 해서 거기서 물린 거죠. 내 성향 따위는 생각 안 하고 단지 남들 다 돈 번다니까 나도 이 돈을 넣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혹은 이런 반대기 성향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꼭 고점이더라. 그래서 나는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바보 같은 핑계를 또 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는 100% 물릴 거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1,000만 원을 10번을 나눠서 넣으면 돼요. 자, 여기서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3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400만 원 들어갑니다. 300, 600, 1000. 일단 최소 뭐 4번, 뭐 5번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아시죠? 이 밴드를 크게 해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여기서 네 번, 여기서 5번. 이게 분할 매수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멤버들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건 여기서 끝냅니다. 분할 매수를.
그래서 지금같이 매크로적 전쟁 이슈든 경제적 이슈든 뭔가 이슈가 나와서 두 번째 밴드, 세 번째 밴드, 네 번째 밴드까지 내려왔을 때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대비와 상호관계가 되는 용어가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은 오를 때든 내릴 때든 어느 방향을 가든 대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개미들이 못하는 대응은 내릴 때 손절 치는 거와 오를 때 욕심 조절로 분할 매도를 하는 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자기 성향을 몰라서요. 그래서 그 성향, 즉 내가 이 돈을 오래 투자, 도박이나 배팅이 아닌 투자를 내가 5년을 볼 건지 10년을 볼 건지 뭐 하다못해 2, 3년을 볼 건지라는 계획이 없어서요. 제가 늘 비교하는 부동산. 자, 여러분 집을 사는데 여러분이 다음 달에 집을 사요. 그러면 다음 달에 집을 사서 뭐 일주일 만에 1억이 올라요? 한 달 만에 1억이 올라요? 경매를 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집을 사서 좋은 부동산을 사서 가능할 수도 있죠. 뭐 몇 달 만에 1억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만큼 좋은 매물을 골라야겠죠. 똑같아요. 주식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종목을 찾으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1억? 벌 수 있어요. 업황이 살아있다면요. 근데 보통 부동산을 하듯이 보통 5년 10년 이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누가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큰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를 매번 망각을 해요. 왜 망각을 하냐? 더 갈 것 같거든요. 더 가요. 하지만 이 차트 그리고 주식 이 자체 투자는 심리예요. 누군가 사줘야 더 가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적고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죠?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못 가죠. 횡보를 하든지 야금야금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 벼락거지 된 것 같아.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여러분,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이 이유였어요. 남들 이 수익이 부러운 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딱 이 이유였어요. 돈이 안 모여요. 왜? 물론 지출이 많은 이유도 있어요. 지출이 많은 것도 있지만 물론 수입이 적은 걸 수도 있죠. 지출이 많던지 수입이 적던지 둘 중 하나가 이 돈을 못 모으게 하는 리스크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지 못하더라도 유지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지출을 조금 줄였던 많이 줄였던 이 지출을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늘려가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도조차 안 해서 그래요. 제가 22년도, 23년도 때부터 엔비디아 20불, 뭐 테슬라, 테슬라 100불? 뭐 아무튼 그렇게 아니면 비트코인 2천만 원대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일주일에 10,000원,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라도 모아라, 모아라, 모아라 거의 전도사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많이 빠졌다고 해도 그 2천만 원대부터 꾸준히 모은 사람은 아직도 수익이에요. 똑같아요. 물론 국장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지만 국장도 똑같아요. 여기서 월봉으로 볼까요? 자, 여기서 그냥 코스피 ETF만 꾸준히 모아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함정이 그거예요. 공부를 좀 하고 나 잘 모르니까 용어도 잘 모르겠고 경제 용어, 주식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돈끼리 얘기하는 뭐 말줄임이든 이런 용어도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왜? 모을 건데. 모으면서 공부하면 돼요. 내 돈 여기 한 21년도라고 생각하죠. 여기서부터 매일 10,000원씩, 뭐 한 달에 10,000원씩,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는데 뭐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모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좋을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모을 건데요. 공부를 모으면서 하면 되죠. 여러분, 적금, 예금, 공부하고 적금 예금 합니까? 왜 이거는 공부 안 하고 적금 예금 바로 들어가요? 안전하니까. 맞죠? 근데 그 안전에 함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적금 예금을 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은 10만 원, 20만 원 적금 예금을 하지만, 예금은 20만 원이 안 되겠죠? 아무튼 적금 예금을 하지만 은행은 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돈을 이만큼 모아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벌어서요.
여러분한테 이만큼의 이자를 줘요.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모아서 적금 예금을 해서 이 돈, 시드, 원기옥을 모아주면 은행은 그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해서 이만큼을 벌어서 코딱지만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시장 논리였고 이게 기본이었어요. 투자를 모를 때, 접근하기 힘들 때는. 근데 지금은 앱 하나 깔고 계좌 하나 만들고 누구나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전 세계 어느 나라 주식이건 어느 나라 자산이건 금, 은 이런 것까지도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적금 예금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10,000원이 없어요? 한 달에 10,000원의 지출을 투자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1,000원이 없어요? 매일 1,000원 모으기가 힘들어요? 전혀 그러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냐? 아, 알겠어요.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해요? 똑같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좀 돈이 모이면, 한 뭐 2, 300 모이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이면 하려고요. 부동산 살 거예요? 아파트 살 거예요? 2, 3천 모아서 아파트 요즘 살 수 있어요? 부를 한 번에 늘리려는 게 아니라요. 투자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복리. 지금 늦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이 이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게 21년도예요. 21년도 말쯤, 중순쯤, 그때쯤인데, 그때 알겠지만, 20년도인가 19년도 아무튼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폭락을 했다가 주가가 올라가지고, 거의 21년도가 피크였어요. 저 피크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꼭대기에. 아까 얘기한 여 꼭대기에. 싹 다 물렸어요. 국장 했다가 싹 다 물리고, 미장 갔다가 싹 다 물렸어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21년도 지나고 22년도부터 주가가 내리꽂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하면서 모으기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저만의 성향, 패턴, 투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 이거예요. 100만 원을 10년을 굴리는 것과 1,000만 원을 1년 굴리는 거. 물론 똑같이 10% 수익이라고 따지면 1,000만 원이 훨씬 큰 돈을 벌겠죠. 100만 원보다는. 근데 이 연수에 따라 단순히 10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금 적금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높다고 생각해서 망설이고 고민할 시간에 지금 당장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투자를 한 사람과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의 갭은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리 때문에. 이거거든요. 스몰먼슬. 짧은 기간 투자를 한 사람과 긴 기간 투자를 한 사람은 이 시간을, 제가 멤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돈을 녹이지 말고 시간을 녹이면 이 복리 수익률이 어마무시해요. 아, 저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을 매달 버는 그 루트를 만들면 1,000만 원을 버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N승이 붙어서 이 복리 수익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금 적금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매일 정기적인 금액을 넣더라도 그 금액을 1년을 넣은 사람과 10년을 넣은 사람이 받는 이자가 틀리잖아요.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예금 적금으로 돈을 넣어서 이게 1년이든 10년이든 투자를 하면 그 돈을 불리고 은행이 해서 여러분한테 코딱지 이자를 주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나라가 됐던 기업이 됐던 그 여러분 투자금으로 상장 회사들은 이거를 불려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은행과 틀리게 은행은 직접 투자를 해서 간접적인 투자금 회수를 시켜주는 거고, 여러분은 직접 투자를 해서 간접적인 이자, 즉 배당 이런 걸 주면서 거기에 플러스 주가 수익률을 주는 거죠. 그 회사가 여러분 돈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주가는 그 수익과 이자, 뭐 마진 이런 걸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거죠. 조금 긴 내용이라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여기 왼쪽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주린이 분들, 뭐 고수분들 많겠지만 주태분들도 있어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많은 영상하고 그리고 제 노하우 더 알려드리니까 꼭 하시고, 그러니까 은행에만 맡기면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뭐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니다. 나는 살 때마다 물린다. 나는 고점을 잘 잡는다. 고점 판독기다. 등등등 숫자에 약해. 경제를 잘 몰라. 뭐 이 기업 분석 이런 거 잘 몰라.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투자를 시작하면서 누구든 경제학자 빼고는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 중에 경제를 빠삭하게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역설로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투자를 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 때문이니까. 근데 똑같아요. 많이 들으셨죠? 그 뉴턴 얘기. 그 똑똑한 뉴턴조차도 사람들의 광기와 본인의 광기, 그 심리에 당해서 그 뉴턴도 수천, 수백억을 잃었어요. 그 심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거예요. 분할 매매. 올라갈 때도 분할로 팔고, 내릴 때도 분할로 사고. 그래서 나는 길게 보는 거죠. 이게 개인의 장점이자 강점이에요. 급하게 큰 돈을 넣어서 크게 먹지 않아도 꾸준하게 예금 적금처럼 꾸준하게 모으면 그 꾸준하게 모은 거에 대한 N승, 복리가 붙어서 그 금액이 쌓이고 결국엔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로직을 본인이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차이가 왜 나냐면 지금 당장 10만원 시작하는 사람과 이 얘기는 22년도, 21년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너무 높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높이가 끝일까요? 제가 많이 모으라고 했던 S&P 기준으로 볼래요? 자, 월봉이에요.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100달러에서 600달러 6배가 올랐죠. 요즘은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미국 지수에만 모으기 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 더 이상 이때처럼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꼭 미국 시장만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국장이 이 2000p, 3000p 박스를 벗어난과 동시에 2배가 오르는 6000p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다못해 5000p 공약을 걸었던 대통령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지 몰랐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쇼티즈, 메모리 쇼티즈라는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멤버들한테 미장 모을 타이밍이다. 달러가 높잖아요. 달러 높죠. 달러가 이제 다시 1000원대로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1000원대로 못 와요. 여러분, 라면이 이제 다시 100원, 200원대로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오르는 건 쉬워요. 특히 물가는 오르는 건 쉬운데 절대 쉽게 안 내려요. 투자 가치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끝인 것 같지만 계속 올라요. 지나고 봐요. 자, 21년도 제가 처음에 주식 했다고 했을 때 많이 올랐죠. 고점 잡았죠. 물렸다. 망했다. 금리 인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22년도, 23년도 이만큼 내렸죠. 근데 이만큼 내린 게 이때 되게 컸거든요. 개별 주식하고 막 테슬라 100불 깨진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올랐네요. 이때가 저점이었네요. 테슬라 빔 때, 테슬라래. 트럼프 빔 때도 이때가 저점이었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바로 시작하면 돼요.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시작하면 돼요. 아직도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제 영상 보면은 뭐 토스로 매일 모으기부터 해서 ETF 적금법 해서 영상 많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 영상만 보셔도 지금 그냥 토스증권 하나 깔아요. 토스증권 아니어도 다른 증권도 상관없어요. 토스증권을 추천하는 이유는 미장을 실시간으로 본장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토스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스를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뭘 하냐, 제가 이 순서를 뽑아놨어요. 캡처해서 토스증권에 들어가요. 그러면 토스증권 맨 위 오른쪽에 3선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이거 집중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왼쪽 아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3선 들어가서 1번 3선 들어가서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주식 모으기라고 있어요. 2번 주식 모으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3번 내 모으기. 보시다시피 저는 실시간으로 뭐 미장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미장 비중이 21년도부터 모은 게 있어서 많기 때문에 뭐 1달러씩 밖에 안 하는데, 저는 1000원, 2000원으로 얘기를 해드리지만 보통 저는 1달러, 2달러 뭐 이런 식으로 모아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모으게 해요. 그래서 이 밑에 3번 이 주식 모으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모을 지수든 종목이든 검색을 해서 4번 이 모으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일 모을 건지, 매주 모을 건지, 매달 모을 건지, 이걸 정해서 금액을 정해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매일 체크 안 하고 매 시간 저처럼 열심히 안 봐도 그냥 꾸준하게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금 예금 모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1달러씩 모아요. 매일 1달러씩 매일 모아요. 또 빠졌네요.
그러면 이 1달러씩 매일 모으면 뭐 빠지고 늘리고 뭐 하겠죠?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매일 모으기를 뭐 5달러로 늘려요. 그냥 원으로 할까요? 자, 1000원씩 모으기를 하다가 매일 모으기를 한다고 칠게요. 매일 모으기를 하는데 매일 모으기 1000원씩 매일 모았어요. S&P를 매일 모으기를 하다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매일 모으기를 5000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갔어요? 그럼 다시 1000원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예적금 하는 것처럼 여윳돈이 있으면 중간중간 넣어도 되고, 여윳돈이 없어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뭐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뭐 일시 정지도 되고 금액 바꾸기도 되고 하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되고요. 몇 가지 빠졌어요? 만원씩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윳돈 있으면 또 추가 금액 넣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는 한 주씩 모아도 될 것 같아, 한 주씩 모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거를 전반적으로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상황과 성향과 그 그릇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성향과 그릇에 맞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모으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지수는, 이 기업들은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이 월봉 자체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절대 잡주 빼고는 한 방에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모으기는, 매주 모으기, 매달 모으기는 그냥 꾸준하게 적금 넣는다고 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추가 투입하면서 남는 돈으로 뭐 개별주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거,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트럼프 빔 때 왔는데,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고 가지고 있던 애들, 그런 애들을 개별주를 또 모으기, 사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S&P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QQQ 나스닥을 모으는 거죠.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 세 개를 많이 얘기해요. S&P, 그리고 QQQ, 그리고 다우지수. 이 세 개를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 추가로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TLT, 채권, 미국 국채 20년 채권을 모으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또 요즘은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 또 핫하니까 여기다 뭐 단기 채권 ETF를 모아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신흥국 ETF를 모아도 되고요. 뭐 중국 제가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중국 ETF 뭐 이런 거 모아도 되고, 인도 인구가 많죠? 인도 ETF 많이 빠졌더라고요. 인도 ETF 뭐 그런 거 모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베트남이 핫하다고 하니까 베트남 ETF 이런 걸 해지해놔도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미국,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국도 모으고 국장도 모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신흥국을 모아도 되고, 거기다 뭐 채권을 모아도 되고, 금을 모아도 되고, 은을 모아도 되고, 뭐 구리를 모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냥 적금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적금 통장을. 그냥 금액이 아니라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 금액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습관. 투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금액 말고 투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해도 돼요. 천천히.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게 저금통에 저금하듯이, 우리가 저금통에 저금을 할 때 금액을 딱 정해서, 예금적금처럼 금액을 정해서 저금하지 않잖아요. 요즘 뭐 현금을 많이 안 쓰지만 뭐 10,000원, 50,000원 쓰고 나서 깨진 돈 뭐 5,000원이 남았고 뭐 15,000원이 남았고 700원이 남았고, 그런 것처럼 저금통에 저금하듯이 모으는 거예요. 실시간이 되잖아요. 모으기가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거 제가 멤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꼭 미장이 아니어도 요즘 국내 주식도, 국내 ETF도 소수점이 돼서 국내 주식도 모으기가 돼요. 내가 에코프로를 좋아한다, 삼성전자를 좋아한다, 근데 막 10개 20개씩 사긴 겁난다, 1,000원 2,000원씩 모아요. 나무증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미장 떠났을 때 했던 건데, 이것도 멤버들한테만 얘기해줬던 건데, 국장 물려가지고 미장 떠났을 때 제가 많이 했던 게, 나무증권에서 소수점 거래가 돼서 나무증권 개별주 100원 500원씩 이렇게 모았어요. 나무증권은 100원도 되거든요. 대신 국장은 실시간으로 거래는 안 돼요. 미장처럼 지금 이렇게 빠졌다고 바로 5달러 10달러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장은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오전에 3번, 오후에 2번인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그 가격대에 그 호가에 맞게 사지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모아도 되잖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한다고 잘하지 못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자꾸, 이 투자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투자를 자꾸 적어요. 한 방을 노리지 말라니까요. 제가 어저께도 멤버 한 명 만나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한 방을 노려도요, 이게 투자라는 게 되게 웃긴 게요, 제가 만약에 이번 달에 1억을 벌었잖아요. 다음 달에 5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고 1억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욕심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자기 성향과 이 투자 습관 때문이에요. 이 습관을 꾸준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게끔 만드는 습관을 먼저 들여놓고, 개별주나 뭐 테마든,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이든 그런 걸 노려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다 읽고, 저 이거 책 좀 다 읽고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저기 강의 좀 듣고 하겠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1,000원, 2,000원씩 모으는데 뭘 공부를 하고 뭘 해요? 모으면서 해요. 지금 당장 토스증권 뭐 본인 좋아하는 증권사 깔고 계좌 하나 만들어요. ISA든 뭐 연금저축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계좌든 아니면 뭐 CMA 계좌든 만들어요. 그리고 당장 5,000원, 10,000원씩부터 모으라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인간이 되게 간사한 동물이요. 내 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들어가야 좀 더 관심을 가져요. 그 투자에, 그리고 이 흐름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그 금액이 계속 쌓이고 많이 모이면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더 공부에 낫는 좋습니다. 그 공부를 제가 그리고 꾸준히 시켜드리고 있고요. 난 왜 안 될까? 안 될까? 이 투자 습관은 안 들여놔서 그래요. 아, 남들 막 1,000만 원 벌었다고 2,000만 원 벌었대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투자 습관부터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똑같잖아요. 예금적금을 해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려고 예금적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한 이자, 복리 수익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목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지수, ETF 이걸 모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목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지금 같은 찬스든 트럼프 빔 때, 작년 4월달 같은 찬스든 그런 찬스가 왔을 때 그 목돈을 분할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아, 그러면 ETF를 팔아가지고 개별 종목을 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와 동시에, 오늘 이거를 시작한 것 동시에 얘는 그냥 최소 10년 보는 거예요. 자녀 계좌도 똑같아요. 자녀 있으신 분들도 자녀 계좌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신 꾸준히 모을 수 있게끔. 근데 가끔 뭐 제가 정모 때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1,000원을 매일 모으기를 하는데 1,000원만 계속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는 돈, 뭐 추가 자금 아니면 해서 물을 타야죠. 물을 타는 게 대신 소수점인 것 뿐이지 물 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밴드 나눠서 그 밴드 올 때마다 그 매수하는 금액, 물 타는 금액을 늘려가면서 구글에 물타기 치면 대충 나오니까 그렇게 물 타는 방법은 아실 거고. 그러니까 투자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 전공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거, 얼마 전도 아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됐을 때부터 얘기했죠. 예요.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금액이 여기였어요. 제가 첫 매수했을 때. 얘도 평단이 높은 애예요. 이때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됐을 때부터 트럼프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저거 분명히 트럼프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ETF 보시면 대표적인 미국 큰 기업들 다 있어요.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뭐 슐럼버그 등등등 많아요. 정유 회사들 거의 뭐 미국도 시출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운이나 미들스트림보다는 거의 업스트림이 많아요. 엑슨모빌, 쉐브론 같이. 우리나라 뭐 S오일, 현대오일, 뭐 저거 GS오일 그런 것처럼 이 정유 회사들. 그래서 물론 저도 이란 전쟁이 날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모으라고 한 거예요. 모아라. 얘 좋다. 신호 왔다. 얘 이때가 이 당시가 아마 제가 얘도 이 박스권인데 이거 이 당시 25년도 4월달 고점이 47.4달러? 그거였어요. 이거 넘으면 새로운 세상 쓴다. 보실래요? 이거였어요. 이 밴드 그려주면서 여러분 여기 넘으면 보면 얘가 원유 이 에너지 ETF가 보면은 22년도에 피크 찍고 22년도 피크 찍고 그리고 계속 여기를 못 뚫다가 24년도에 뚫었어요. 뚫었는데 또 못 뚫고 뭐 하고 하다가 4월달 트럼프 때 맞고 또 저점을 약간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여기 뚫으면 새로운 세상 열릴 거다. 제 말 듣고 산 사람들 지금 평단 아무리 높아도 50달러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개별 종목 뭐 해서 뭐 한다고 해도 10% 20% 수익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수익금 중요하죠. 1억 넣어가지고 뭐 1% 2%만 먹어도 얼마냐? 100만 원 200만 원 벌지 않냐? 맞아요. 근데 이 수익금보다 중요한 게 률이라고. 이 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복리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멤버들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거 마이너스 복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몰빵을 치면 손절 안 치고 존버했다가 얘가 다시 여기 와도요. 여러분이 수익인 것 같죠? 계좌는 플러스로 바뀌었고 양전으로 바뀌었지만 이 화면 밖으로 나가야 여러분은 본전이에요. 이 마이너스 복리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소액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꾸준히 올라와 준다면 여러분은 이 원금이 단순히 10만원이 아니라 8배 오른 게 아니라 그 8배에 N승이 붙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무서운 점이에요. 복리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보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요즘 이런 상승장에 어렵게 하지 말고 ETF를 먼저 깔아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봐요, 여러분. 코스피, 여러분 뭐 개별 종목으로 물론 저처럼 뭐 300% 400%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ETF 모아놨으면 진짜로 그냥 더도 말고 작년에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반도체 쇼티즈 터졌을 때부터 언제요? 9월달부터 9월달 32,000원 이때부터 꾸준히 모았어도요. 얼마요? 진짜 뭐 한 주 두 주씩만 샀다고 해도 이게 얼마예요? 근데 평단이 여기니까 지금 당장 팔 필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리 수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근데 꾸준히 가져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좌에는 계속 복리 이자가 붙고 있는 거예요. 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2만원 3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저 하루에 쓸 수 있는데 2만원 3만원밖에 못 쓰는데요. 그거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요? 하라니까요. 미국 지수 모아요. 여러분 지금 환율 1,500원 넘은 거 알죠? 미국 지수 모아라 한 게 22년도부터고 최근에 저 안 사람들도 작년부터라도 모았으면 환차익까지 불렀어요. 지수가 지금 눌렸죠? 아까 QQ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렸죠? 그러면 꾸준히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원화로 바꾸면 불렀어요. 평단이 아무리 여기 위라고 해도. 복리 잠깐만 얘기하면 이거 정리해 놓은 건 나중에 뽑을 건데 월 50만원, 10년이면 8,600만원, 20년이면 2억 6천만원, 30년이면 6억 이상이에요. 그냥 아무 변동성 없이 월 50만 꾸준히 넣었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가 폭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지금 2만원, 3만원 가지고 뭐 하냐고요? 그 격차가 지수가 우상향하고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격차가 지금 시작해도 또 나중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 22년도에 시작을 했어도 봐요. 등락폭이 많았지만 22년도에 시작했어도 이 격차가요. 지금도 꾸준히 모으는 사람들과 아직도 시작 안 한 사람의 격차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제 말 듣고 기존 멤버들이든 제 지인들이 모으고 있다면 그 격차가 이미 틀려진 거라고요. 불과 3년, 4년 사이에요. 지금도 안 늦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일 답답한 말이 지금 해도 안 늦을까요? 저 큰 돈 못 넣겠는데 예전에 돈 많이 잃어서 큰 돈 못 넣겠는데 모으라고요. 진짜로 모아라 제가 아무처럼 얘기하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미장 모으기 시작하기 딱 좋아요. 물론 달러 부담돼요. 그러면 달러가 부담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달러가 부담이 되면 얘 그냥 1,000원씩 모으고 얘를 사요. 이런 거. 그러면 얘는 약간 환해띠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쟤는 그냥 1,000원씩 모으는 거 냅두면서 얘를 사는 거죠. 이거 지금 미국 지수가 좀 많이 조정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사고 싶은데 저거 한 주 사긴 부담스럽고 달러도 부담스럽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사는 거죠. 그리고 쟤는 그냥 꾸준하게 모아놓고. 왜냐면 왜 자꾸 미국 주식 모으라고 하냐면 결국엔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달러 가치도 점점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달러 가치도 그렇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죽는다고 해도 글로벌 세계예요. 화폐도 글로벌하게 갖고 있어야지. 나는 원화만 해야지. 나는 달러만 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수단 메고 돌고 도니까. 그래서 S&P 모으기 달러가 부담된다면 얘를 접근하고 그리고 달러 떨어지면 1달러씩 1,000원씩 모으던 거 좀 더 추가하면 되고. 근데 항상 공식이 그래요. 이게 진짜 웃긴 공식인데 저도 이 투자를 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요. 좋은 찬스가 오면 희한하게 그때 돈이 없고 달러가 비싸고 이런 약간 머피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느꼈지만 좋은 찬스가 왔을 때는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미국은 세금 22%인가 그거 떼잖아요. 너무 비싼데 그럼 미장을 왜 해요? 그 세금 걱정할 만큼 벌고 나서 세금 걱정해도 돼요. 그만큼 벌잖아요. 세무사 써가지고 그때 걱정하세요. 몇백억 벌었어. 20% 세금 내기 아깝죠. 몇백만 원 벌었어요? 너희들 물린 게 더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당장 아직도 안 하시는 분 지금 당장 토스증권 깔고 매일 모으기 들어가셔서 자 토스증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밑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삼선을 누른다. 주식 모으기를 클릭한다. 그리고 모으기에서 주식 모으기에서 눌러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주식을 검색해서 모으기를 누른다. 그리고 매일 매주 매달을 선택해서 1달러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매일 모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나름 대본을 짜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의 대본에 있는 내용은 그 쇼츠에 아까 보셨던 여기 쇼츠에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쇼츠 참고하시고 저는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대표적으로 네,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은 S&P 그리고 QQQ 그리고 다우 거기에 아까 얘기한 뭐 채권, 원자재 등등 뭐 많아요. 그러니까 왜 미국 지수도 S&P만 모아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QQQ를 넣은 이유는 어차피 지수 자체 차트 자체는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QQQ에는 기술주가 다 모여져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QQQ는 약간 리스크도 있지만 리턴도 크니까.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얘는 다우 같은 경우는 그 성장과 배당의 두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우. 그래서 저는 이 세 지수를 같이 모으는 것을 추천드려요. 큰 금액 들어갈 거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는 이 비율을 많이 얘기했던 게 만약에 그냥 뭐 그래서 만약 5,000원을 한다. 5,000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뭐 본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1대 3대 1을 해도 되고 아니면 2대 2대 1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S&P를 1로 하고 다우를 2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본인이 취향과 투자 방식에 따라 틀린 거고 채권, 원자재, 뭐 신흥국 화폐도 똑같아요. 뭐 일본에 요즘 일본에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일본에 직출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일본에 ETF 같은 거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아보면 뭐 나는 어느 거 저렇게 좋은데 그럼 캐나다도 좋지 않을까 해서 캐나다 ETF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비슷하죠? 우상향? 캐나다 ETF를 해도 되고 뭐 일본을 좋아한다. 그럼 일본 ETF도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직투를 하기보다는 ETF로 접근해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일본 ETF 아니면 뭐 베트남 ETF, 인도 ETF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국 ETF 해가지고 이런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전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되면 신흥국들이 우리나라만큼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올라올 확률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산 분배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예적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개별주를 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는 이유는 리스크 방어예요. 개별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멤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야, 너 어차피 개별주 못할 거면 ETF 사라. 지수 모아라. 반도체 ETF 사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ETF는 한 번에 20% 30%가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개별주는 뭐 이번에도 뭐 한솔도 보셨고 한 것처럼 개별주는 20% 30%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개별주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수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은 지수도 못 이겼어요. 이 지수도 못 이겼다고요. 물론 저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뭐 100% 이상이고 200% 이상이고 그렇게 분할매도 하면서 아직도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 근데 개별주보다 지수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이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개별주는 20% 30% 움직이지만 지수는 5% 10%에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금 적금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개별주를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해드리면 그냥 진짜 이겁니다. 그러면 일찍 시작한 사람보다 제가 늦게 시작하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이 제가 멤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지금이 여러분 내일의 과거고요. 내년의 과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습관입니다. 투자 습관을 먼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10년, 20년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변동성 장이나 이런 상승 장에서 추가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나름 대본 써서 해봤는데 되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린이건 주택하건 아니면 지금 계속 불나방처럼 테마만 쫓아다니는 분들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예금 적금을 만들어 놓고 예금 적금 깨세요. 아직도 예금 적금 갖고 있습니까? 물론 당장 깨서 한 번에 뭐 지수 사라는 거 아니지만 예금 적금 말고 차라리 지수나 ETF 사요. ETF 붐이 나온 이후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동산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국장을 사고 싶고 국장을 사야 되는 이 분위기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리스크를 다 견디면서 개별 종목을 택할 건지 반도체나 지수 ETF를 택할 건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크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단점이자 장점인 거예요. 코스피 100, 즉 코스피의 비중을
삼전 하이닉스가 반 이상을 차지해요. 거의 60% 차지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겠어요? 나스닥은 빅테크들 빅7 해도요, 얘네는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도 9% 10%예요. 시총 자체가 틀리니까. 국장도 저렇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장은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만 오를 때도 많이 오르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1000만원, 2000만원 물려있다는 분들 많던데, 제발 부탁인데요, 손절도 현금 회수도 오를 때 하는 겁니다. 오를 때. 내릴 때 말고요. 내릴 때는 물론 존버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맞게 손절을 쳐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 61선 일봉상 여기 61선이 깨지면 하방이 좀 더 열려요. 그 하방이 열리는 게 제가 얘기했던 이 1월 말 이 구간 밑에 하단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코스피로 따지면 한 5,000피? 5,000피 4,000 후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에 1000만원 손해다 그러면 기회 줄 때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죠. 그래서 이 하방을 지지하고, 만약에 여기 뚫렸어요. 여기 뚫려가지고 하방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물타는 거예요. 제발. 내 평단이 여기여도. 반등이 나올 때요. 왜냐면 보통 반등이 나온 척하고 또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동길이 얘기한 것처럼 이때면 손절 쳐야죠. 아까워하지 마요. 1000만원을. 수업료예요. 왜 반등 나올 때 분할 손절을 하라고 하는지를 배우는 수업료예요. 1000만원 갈 때까지 이때 뭐 했는데요? 이때는 해외 놀러 갔어요? 근데 제가 멤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한동안은 이 3월 3일, 4일 이 구간 박스권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이 11월, 12월 달처럼, 이때처럼. 음봉 자체가 크지만 결국엔 이 11월, 12월 달도 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6,000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박스권이고, 이 밴드가 안 깨지는 선에서는 계속 자금들은 롱을 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 투자 이제 해도 될까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투자 왜 시작 못할까요? 등등 여러가지 이유,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계좌 파서, 계좌 만들어서 단돈 10,000원, 1,000원이라도 지수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투자에 적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수급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추세가 어떻고, 어떻게 분할 매매를 하는지 등등을 저랑 배우시면 됩니다. 그걸 배우시려면 밑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제가 하는 마감 브리핑, 제가 찍는 영상, 라이브들 많이 참고하시고, 고정 댓글 보시면 참여하시는 루트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제가 뭐 주는 자료, 뉴스 이런 거 정리한 것들 보시면서 하나하나 밟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많이 얘기했던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해놨지만 천국의 계단, 원칙 천국의 계단, 그리고 올라갈 때 팔 고민, 내릴 때 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십시오. 자, 이걸로 영상 마치고요. 일단은 일요일날 제가 시간 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찍었는데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들 있으면 멤버들아 전단지 좀 뿌려서 여기 데리고 와. 이상한데 저기 비싸게 뭐 데프콘 이런 데 가서 배우지 말고요. 그냥 저한테, 제가 지금 1000% 할인하고 있잖아요. 멤버들은 알겠지만 1000%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배워두시면 진짜로 이런 하락장이 나와도, 이런 횡보장이 나와도 즐겁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이 나올 때 또 여러분도 아까 얘기한 이런 수익 인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하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빛이 보여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새로운 세상을 향해 찬란하게